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혹시 손절을 결정하신 분들 없으시죠? 자, 왜 그러냐면은 LG전자가 오늘 2.4% 정도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철석같이 믿으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LG전자 20만 원 깨지면은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우하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봉은 이미 출현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0분봉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분봉거래대금이 이때 당시에 얼마 정도가 터졌었냐면은 이 60분봉 하나에서 3,500억 가까이가 터졌어요. 이게 지금 억 단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500억 가까이가 터졌었던 분봉거래대금,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졌었죠. 이 거래량 들어온 기준봉 캔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준봉 시가가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일링 스탑 여러분들 깨졌습니까? 우리가 스탑 헌팅이라고들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깨놓고 올라가는 이런 진짜 악랄한 세력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지지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좀 받았었던 상황이지만은, 자, 여러분들께 왜 다짜고짜 영상 키자마자 손절하신 거 아니죠? 라고 걱정돼서 말씀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남몰래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호재가 분명하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LG전자 지금 조정 굉장히 이쁘게 받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공매도가 한번 주가를 억누르나 싶었지만은 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슬금슬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이전처럼 미친 듯한 상승세 한번 보여줘 보자. 자, 그런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번 뚫어보자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파이팅 넘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파이팅이 모여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LG전자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댓글을 너무나도 안 달아주고 계셔서 댓글이 제가 2개가 달렸습니다. 2개가 달려가지고 LG전자를 영상을 이제 그만 찍을 때가 됐나? 그만큼 외국인들이 다 손바뀜이 돼서 이거 영어로 찍어야 되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 정도다 보니까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달린 댓글 개수 지켜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나 매도세를 막 쏟아냈었던 바로 이 LG전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이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LG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 재료, 이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LG전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소재 팹리스 도전 아토모 블루포인트 LG전자 시드 투자 유치, 이거는 LG전자의 직접적인 호재라기보다는 요 아토모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혈맹 에티오피아에서 10년째 무상 직업 교육 결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의 기사, 사실 이 LG전자가 선행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의 이슈는 맞지만은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기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3일 전에도 인덕션 시장 합류 이러면서 엔비디아와 로봇 MOU, 요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의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메디슨 황해 따봉 엄지 따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LG전자를 딱 검색을 해봤을 때는 도대체 이 LG전자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바로 이 류재철 사장 같은 경우에도 LG전자 사장 브라질 2공장 가동 현지화 총력 중남미까지 공략이라는 내용도 이슈가 있었지만은, HVAC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있었지만은,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것이 좀 재료 소멸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메디슨 황 류재철 만났다 LG전자 엔비디아 로봇 동맹 속도전,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젠슨 황 장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면서 우리가 젠슨 황과 누굽니까 여러분들? 구광모 회장님께서 만난 내용의 이슈가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단기적인 재료 관점에서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이슈, LG전자가 직면한 이슈는 가전 많이 팔아서도 아니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로봇이 시즌이 돌아오고, 자, 이 로봇이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갑자기 클로이드 관련해서 기사가 퍽 쏟아져 나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의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로봇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LG전자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내용의 이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교보증권 쪽에서 LG전자 10월 AIDC 2조 5천억 수주 전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인프라가 새 성장축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출이 어떤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회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억 원대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매출액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매출이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1,000억 원이고, 그러면 이게 조단이라는 소리인데 89조죠. 89조짜리 회사. 여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매출이 89조짜리 회사에서 2조 5천억? 에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에 2조 5천억 원 수주 전망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 89조 가까이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그 구조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전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매출 89조 하는 건 물론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LG전자가 저평가받고 주가가 억눌리고 있었던 그 이유 자체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느냐. 자, 왜 그러냐면 핸드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LG전자 저평가받고 있었던 이유는 가전을 많이 파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매출이 발생할 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번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AIDC, AI 데이터 센터죠. 자, 10월 달에 2조 5천억 원 수주 전망 가능성, 요거는요 마치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적자였었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에 최적화된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서사가 있는, 소위 말하면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AI 인프라가 이제 새 성장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로 이 LG전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아주 적지 않은 상태인 35만 원을 유지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5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물리신 분들은 싹 다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35만 원 윗구간에서 입주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대부분은 싹 다 살려드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5만 원에 못 미친 상태에서 쭉 빠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그냥 커버리지 내놓고 나서 아예 그냥 뭐 30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끝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요 모멘텀으로는 당장의 10월 달에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건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까지 기다려보라는 소리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선반영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봐 드리는 거예요. 자, 6월달 초에 나왔었던 내용의 기사가 뭐냐면은 2월달에서 6월달까지 매출이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50억 정도에서 매출이 얼마까지? 350억까지 늘어났다. 그것도 어디에서?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2월달 주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여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후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온 순간에서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거의 매출이 6.3배 정도 늘었는데 왜 주식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있는 외국인들이 먼저 돈을 질러봐 주면서 주식을 상승시키죠. 자, 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를 팔거나 가는 그 주체, 즉 이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왜 여기서 그러면 6배 더 안 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똑같은 논리로 바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10월 달에 2.5조 정도의 수주를 받아올 수가 있다고 하면요. 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선반영돼서 먼저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고, 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1, 2, 3, 4, 5파동이 마무리가 된 이후로 ABC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과하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1, 2, 3, 4, 5가 나왔었던 상황의 이 LG전자의 흐름이면서 ABC로 조정을 받아줬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이걸 대파동으로 다시 한번 쉴 수 있습니다. 1파동, 2파동이 진행되면서 3파동, 4파동, 물론 이 3파동, 4파동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1, 2, 3, 4, 5파동의 소파동이 또 연출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크게 놓고 봤을 땐 대파동, 3파동, 4파동이 연출되면서 5파동에도 추가적으로 연출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일단 35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보고 있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올라가다가도 언제 다시 한번 내러티브가 변경되면서 꺾여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파동 자체가 어디까지 연출될 수가 있을지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매도세를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대응을 긴급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G전자를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6월 2일까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세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에 7,700억 가까이 발생을 했었는데, 무엇까지 꼭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 바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6월 2일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6월 2일 날 공매도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90만 주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었고, 잔고가 쌓여 있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9천억 가까이 쌓여 있죠. 여기부터 이게 원단이기 때문에 여기부터가 억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9,038억 가까이가 쌓여 있었던 이 LG전자의 공매도, 자, 이게 우리가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진짜로 프로그램이 아니 산 적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산 적도 없는데 미친 듯이 매도하네 라는 부분, 분명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연 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유 비중을 팍 줄였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원리 자체가 윗구간에서 주가를 막아놓고 이 업틱룰을 적용받는 물량으로 공매도 숏을 치면서,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죠.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르게 일단 본인들이 매수하면서 끌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광기가 붙습니다. 광기가 붙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환호를 지를 때 그 구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위에다가 매도벽을 설치합니다. 매도벽을 설치하면서 업틱룰 적용 수량을 쌓아놓고 본인들이 끌고 오고 있었던 물량을 갑자기 현물을 덤핑하기 시작하면은 이 위에서 체결됐었던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는 구간에서 엄청나게 이득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매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었지만은 최근의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누적이 야금야금 쌓이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4천억 가까이 지금 쌓여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LG전자 이렇게 공매도를 쌓아주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매수하고 있는 주체도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6월 24일부터의 수급 상황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지금 프로그램은 사고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거래일 동안에 프로그램은 사고 있고, 이 구간에서 페이크 한번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간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 요날 요 캔들에 실제로 공매도가 좀 발생을 했었어요. 자, 이날 이 캔들이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8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월 18일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시면
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8월 18일 날에 공매도 상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바로 이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확실하게 증가가 됐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야금야금 증가를 하더니만은 29만 주 가까이 갑자기 발생을 해줬었죠. 그 전날까지는 18만 주, 그 전전날에는 15만 주, 그 전날에는 10만 주도 안 됐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29만 주, 누군가가 주가를 어거지로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것은 업틱룰 적용하는 이 비율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11만 주 가까이 터질 때 4만 주, 14만 주 가까이 터질 때 4만 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17만 주 가까이 터질 때 갑자기 11만 주까지 퍽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업틱룰 예외 조항에서의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키드 숏 전략 공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왔었던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반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날만 팔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날만 팔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매수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매도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어느 정도 끊겼었던 6월 24일을 기점으로 누가 많이 들고 있나에 대해서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LG전자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이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면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 6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거 영어로 찍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증권,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맥쿼리증권 싹 다 어떤 거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위에 지금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계속 죽고 있다. 최근에 이 8월 18일 이후로도 그러니까 기준봉이 추천해준 날짜인 8월 12일부터 우리가 마찬가지로 같이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외국계 증권사들은 계속 무엇을? LG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준봉이 추천해준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만 주 정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키움증권은 30만 주 매도를 진행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똑같이 행동하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랑 똑같이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이 상승 파동이 3파동, 대파동으로 1파, 2파, 3파가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분명하게도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 잡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줄 수가 있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로 끌고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까지도 싹 다 모아가면서 하락을 발생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전처럼 패턴이 똑같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그들이 떠나가는 순간에는 같이 떠나야 된다고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 날에 이 LG전자를 매도 타점 그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문자로 한번 타점 안내를 보내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LG전자를 6월 2일 날에 동시효과 끝나고 시장가로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42만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최근에 1년선에 닿는 걸 지켜보면서 지지가 연출되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갔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LG전자를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이번 상승 재료는 로봇도 물론 갑자기 기습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폭발적인 이런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조 5천억 규모라고 하면 89조에 비해서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매출 발생이다. 거기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승세가 나오면서 거기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앞전처럼 이렇게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저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LG전자 매도 타점이 왔을 때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단기적인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도세 파악하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수가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공유하기 버튼 보이시죠?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LG전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LG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타점
옵션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슈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LG전자를 당연하게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은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칠러라든지 아니면은 액침 냉각, 또한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당장에는 로봇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에 필요한 칠러라든지 액침 냉각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LG전자가 계속 엔비디아랑 엮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미국 정부의 말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갖다가 칩 갖다가 팔지 말라 이런 내용의 이슈도 있었던 상황에서 철저하게 말을 지켜왔었던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러냐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만들던 그 모터 기술도 있을 뿐더러 이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냉각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칠러 쪽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탑5 안에 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 AI 데이터 센터의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5만 원을 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지금 35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2배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 거의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윗구간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가벼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올라갈 때 그냥 쑥쑥 올라갔었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가로막히면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던 최근의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에서는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공매도가 벽을 설치해 놓고 마치 여기서 팔고 떠나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세까지도 쏟아져 나왔었던 LG전자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 페이크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번에 바로 아무렇지 않게 주어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한번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숏 커버가 일어날 수 있는, 숏 커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고, 그게 아니라 한번 쥐어짜듯이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는 요런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목을 접근할 때 이 종목은 아주 화끈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는 이런 것을 과거의 차트를 토대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섭게 올라가는 이런 습성을 가진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끼가 다분한 이 LG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숏 스퀴즈도 발생될 수가 있다. 과거에 하나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숏 스퀴즈가 터져주면서 조단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숏스퀴즈가 터져주면서 엄청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위에 구간에서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측에서는 싼 값에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물량을 쓸어담기 위한 숏스퀴즈 폭등이 일어났었던 이 하나 솔루션처럼,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무섭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10월 달에 이런 내용의 수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 8월 24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하고도 조금 더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선반영 받아서 먼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친 듯이 폭등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때는 이미 이 위에 구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 공매도를 모아줄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당해봤었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환희에 박수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떠나가야 되는 LG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떠나는 이유는 이 좋지 않아서 LG전자가 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팔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 LG전자가 좋지 않아서 떠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분명히 있었냐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떠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유 비중을 축소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퍽퍽하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이 딱 쌍봉을 찍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과거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싹 다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드렸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LG전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올라오면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내두셔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올라왔을 때 까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적어서 보내두셔야지만이 나중에 타점이 왔을 때 이 LG전자 구독자님들께 타점 안내 딱 문자로 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LG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LG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